이건 아이폰 발표야. 아이카메라 발표야. 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닷컴의 F77입니다. 애플 이벤트는 잘 보셨나요? 애플이 이번에 5가지 제품을 발표했어요. 아이폰 4종류, 그리고 홈팟 미니, 홈팟은 우리나라는 안 팔지만 여하튼 정리 겸해서 제 개인적인 감상평을 좀 곁들이자면 일단은 아이폰이 하나가 늘어났죠. 원래 기본적으로 그냥 아이폰 프로 2개 이렇게 나왔던 게 이제 12 미니, 12, 12 프로, 12 프로 맥스 이렇게 4종류가 됐어요. 리뷰해야 되는 입장에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요거는 상대적으로 싼 거 2개, 비싼 거 2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싼 거 2개 먼저 볼게요. 싼 거랑 비싼 거의 차이는 화면이 좀 더 밝고요. 일반적으로 최대 625니트 대 최대 800니트. 소재가 다르고요. 알루미늄 대 스테인리스 스틸. 결정적으로 카메라가 다릅니다. f1.6 광각, f2.4 초광각까지는 똑같은데 망원이 추가로 들어가죠. 이번에는 OIS가 들어간 f2.0의 4배 광학 카메라가 프로에 들어가고요. 프로 맥스는 그냥 프로랑 또 카메라를 차별을 뒀어요. f1.6의 광각인 건 똑같은데 센서 크기가 더 크고요. 그걸 위해서 센서 시프트 OIS가 들어갑니다. 원래 OIS는 렌즈를 갖다가 안정시키는 건데요. 이거는 센서를 통째로 안정화시키는 보통 대형 카메라 같은 거에 들어가고 사실 이건 삼성이 먼저 하긴 했죠. 갤럭시 S10 라이트라든지 애플이 처음 한 건 아닙니다. 초광각은 똑같고 망원도 사양이 달라요. 요건 4배가 아니라 광학 5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돌비 비전 HDR 촬영도 30프레임이 아니라 60프레임까지 지원하고요. 이번에는 라이다가 달렸죠.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같이 요 라이다 센서가 달려가지고 야간 모드에서 인물 모드 되고요. 원래 야간 모드가 광각 카메라만 되던 게 초광각과 망원 3가지 모두 지원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5G 밀리미터 웨이브도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관없는 얘기고요. 그렇게가 싼 거랑 비싼 거의 차이예요. 기존과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는 비싸고 작은 거랑 비싸고 큰 거랑 차이가 더 벌어졌죠. 원래는 카메라가 동일했거든요. 자, 그럼 상대적으로 싼 걸로 넘어가 봅시다. 이번엔 미니가 추가가 됐잖아요. 5.4인치가 미니라는 거에서 의아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화면 크기는 대각선으로 재고 요즘은 위아래로 길쭉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전 4:3이나 16:9 비율의 5.4인치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주 작아요. 아이폰 11 프로 맥스랑 비교하면 아주 작죠. 이게 얼마나 작은 거냐면은 아이폰 SE 1세대 있죠. 5S라든지 크긴 똑같으니까 요거랑 비교를 해도 별로 안 큽니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아주 귀여운 크기예요. 하지만 화면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커졌죠. 저는 개인적으로 4개 중에 미니가 가장 기대되긴 해요. 다행히도 이 싸고 작은 거랑 싸고 큰 거 사이에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배터리 용량과 무게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사양이 동일해요. 그런데 이 상대적으로 싼 것들에 대한 불만 중 하나라면 아직도 64기가부터 시작을 합니다. 64, 128, 256 이렇게 가고 가격도 보세요. 사실은 이게 가격이 조금씩 올랐다고 보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그냥 아이폰 12, 그러니까 저렴이 포지션을 가지고 있던 그 가격이 저렴이라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저렴이 포지션을 가지고 있던 게 아이폰 12 미니로 바뀌었고요. 사실상 제일 쌌던 게 10만 원 올랐다고 보는 게 맞죠. 심지어 그건 64기가고 일반적으로는 한 단계 올리실 거예요. 그래서 미니가 95, 102, 116 그냥 12가 109, 116, 130만 원이에요. 이렇게만 들어도 공포스러운데 도대체 프로는 얼만 거야? 라고 하시면 의외로 프로랑 프로 맥스는 가격이 안 올랐어요. 얘네는 128부터 시작해서 256, 512잖아요. 135만 원, 149만 원, 176만 원. 프로 맥스가 149만 원, 163만 원, 190만 원이에요. 저는 여전히 전화기 가격으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거는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거기까지가 차이점이고 공통점으로는 일단 디자인이 바뀌었죠. 아이폰 9형, 4, 5 요런 애들이나 아이패드 프로처럼 모서리가 각지게 바뀌었어요. 그랬는데 요거는 사실 맥세이프를 위한 거라고 보시는 게 맞죠. 맥세이프, 맥북에 들어가던 그 자석형 충전기 걸려 넘어져도 맥북은 안 떨어지던 그 충전기 이름을 재활용한 건데 뒤쪽에 자석으로 착 붙는 최대 15W까지 지원하는 무선 충전기예요. 근데 그게 케이스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도 착 달라붙고 그 위에다가 카드 지갑 같은 거를 착 붙여가지고 확장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쏙 끼우려면 이 사이드를 깎아서 평면으로 만드는 게 좋았겠죠. 보기도 좋고 활용성도 괜찮고 애플 광고는 언제나 멋지게 만들지만 이번 맥세이프 설명 부분은 정말 혹하게 만들었더라고요. DCI P3와 트루톤은 공통적으로 들어가지만 120Hz가 이번엔 빠졌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120Hz냐 5G냐 고민을 하다가 5G가 더 어필하기 쉽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갔다고 하는데 사실 그 어필이라는 게 소비자도 소비자지만 아마 이
통사에게 어필하기가 더 쉬웠지 않을까 싶습니다. 5G는 굳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LTE로 바꿔서 배터리를 아끼는 기능이 들어갔다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국내판도 나노심과 eSIM으로 듀얼심이 됩니다. 국내판 얘기가 나온 김에 이번에 상당히 빨리 나와요. 완전 1차는 아니기는 한데 아이폰 12랑 12 프로는 23일부터 예약 판매를 시작하고 30일부터 배송 개시되고요. 미니랑 프로 맥스는 아직 일정이 안 나왔습니다. 그 외에 돌비 애트모스 당연히 지원하고요. IP68 방수 방진인데 성능이 더 좋아졌고요. 성능이 엄청난 A14 바이오닉이 들어갔죠. 사실 다른 칩셋들이 요즘은 성능을 열심히 쫓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최상급의 성능이고 배터리 효율은 훨씬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써봐야 알겠지만 거기에 눈에 띄는 거 한 가지는 요번에 세라믹 실드라고 들어가 있죠. 그 어떤 스마트폰 글래스보다 견고한, 특히 낙하 성능이 4배 나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떨어뜨려도 4배 덜 깨진다는 건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구석 모서리가 찍혀가지고 그러는 거여가지고 뭐 요거는 실제로 떨어뜨려보면 알겠지만 당분간은 떨어뜨리고 싶진 않네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렇게 스리슬쩍 가격을 올린 게 굉장히 괘씸한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환경을 생각한다는 명목 하에 이어팟과 충전기를 뺐어요.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뺄 거면은 그냥 빼지 뭐 환경을 생각한다 같은 멘트를 붙이는 게 저는 조금 기분이 나쁜데, 전반적으로 이번 아이폰은 뭐 사실 언제나 마찬가지였긴 하지만 어차피 애플 생태계에 갇힌 사람들은 비교 대상이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이전 아이폰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듯한 모양새죠. 하나씩 풀어주는 게 너무 눈에 보여가지고 좀 괘씸하긴 한데 전체 패키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구성한 걸 보면은 폰은 괜찮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 뭐 광고빨일 수도 있고요. 광고는 참 화려하게 잘 만들어요. 특히나 저렴한 것까지 FHD급으로 해상도가 올라가고 프로 디스플레이에 XDR이 들어가고요. 전부 올레드 패널로 바뀐 걸 생각하면은 또 이만 납득을 해야 되나 싶기는 한데 이 가격에 128G가 아직도 안 들어가는 건 분명한 단점일 겁니다. 뭐 거기까지가 아이폰 4종류고 홈팟 미니도 새로 나왔는데 사실 홈팟 2세대가 나올 거란 기대도 많이 있었는데 훨씬 저렴한 99불짜리 홈팟 미니가 나왔죠. 얘 같은 경우엔 주변 공간을 인지해서 소리를 최적화해주는 기능은 없어요. 그리고 크기가 크기 때문에 풀 레인지 드라이버 하나랑 듀얼 패시브 레디에이터 이렇게 들어가 있고 쿼드 마이크를 통해서 시리 인식하고요. 최대 6명까지 목소리를 구분해가지고 맞는 내용을 알려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한국어 시리 지원도 안 되고 팔지도 않고 인터콤 기능이 들어가가지고 방마다 알림 주는 거, 뭐 구글 홈 같은 건 워낙 되던 거지만 스테레오 구성할 수도 있고 더 많이 연결할 수도 있고요. 360도 음향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 아이폰을 가까이 대면은 추천을 띄워주는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는데 여전히 블루투스 5.0이랑 와이파이, 그러니까 에어플레이 2를 통한 재생만 지원을 합니다. 제발 블루투스 어차피 들어가 있으니까 그 오디오 스택을 넣어주든지 3.5mm 이어폰 잭을 하나 넣어주든지 제발 외부 입력 하나만 받게 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쫄랐는데 여전히 안 해줘요. 꼬우면 애플뮤직 쓰던가 아이폰으로 스트리밍을 하란 얘기죠. 이 고집은 참 안 꺾네요. 구글도 처음에는 이런 마인드였다가 결국에는 블루투스를 풀어줬거든요. 홈팟이 물론 가격 때문에 망한 것도 있지만 요 활용성에 대한 것 때문에 망한 것도 어느 정도 있을 텐데 애플은 그냥 저렴한 거 출시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사실 재밌는 거는 디자인이죠. 요게 홈팟 미니예요. AR로 띄운 건데 애플 홈페이지가 지금 있어요. AR로 띄운 건데 디자인이 아무리 봐도 갤럭시 홈 미니랑 상당히 비슷해 보인단 말이죠. 뭐 갤럭시 홈 미니 자체가 뭐 요강이니 아니면 이 위에 따면 초코볼이 나올 것 같으니 다양한 얘기가 많았지만 이번 홈팟 미니 같은 경우에는 생긴 게 굉장히 유사해 보입니다. 참고로 요 위에서 불 나옵니다. 그래서 터치 인식이랑 시리 상태랑 보이는 거 돼요. 누가 이거 멜론 제사상에 올린 거 같다 누가 그랬어? 미치겠다. 뭐 여하튼 과일 싼 것 같은 요 스티로폼 포장은 음향적으로는 거의 뚫린 거나 마찬가지라서 소리가 아주 잘 나온다고 합니다. 잘 나오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에는 출시를 안 해요. 그리고 케이블은 이번에도 여전히 그냥 꽂혀 있는 거네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마 세게 당기면 빠질 거예요. 원래 홈팟도 그랬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애플 10월 이벤트의 5가지 모델들을 간단히 살펴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 출시도 빨리 될 예정이고 저희도 최대한 빨리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홈팟 미니는 국내에 출시가 안 되지만 그것도 한번 사보죠 뭐. 그렇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